사람들은 왜 달나라 사정에 목을 매는 걸까? DDONG 수거 작전이에요. 이름 하야. 네, 우주공간에서 배설물을 이를 보게 되면은 그 봉투에는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로 이주해서 사는 그런 세상도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이고요. 선배! 왔어, 예진이? 이게 얼마만이에요? 여기 앉아, 너 자리야. 여기 제 자리예요? 옆에 아, 또 어색하네. 아니, 원래 제 자리가 저기거든요. 아, 그래? 시즌 1 때 아,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업그레이드 네. 했나 봐. 어머, 제가 늦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저 방금 잠깐 왔어. 아닌데, 일찍 들어오셨네요. 저희는 또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돈 받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학 얘기 해야 되잖아. 학교 다닐 때 예진이 일단 제외해. 나실이 과학. 왜? 넌 작년에 경험했잖아. 아, 경험 맞아, 알바생이었잖아요. 아, 네네. 나실이는? 저는 예체능 출신이어서 수능 때도 뭐 사탐 선택했지 과탐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네,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과학은 완전히 사실 몰라. 그냥 필수 과목 때나 했지. 근데 예진이 약간 경험 있잖아. 저는 뭐 전문가라고 감히 네. 저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전문가이지 않을까. 너무 자신만만해. 기대해 볼게요. 그럼요,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제 저희 두 선배가 저를 따라오시기 네. 위해서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야 될 거예요. 아. 제가 아주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네. 또 사이언스 랭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허세를 부려보고 알았어. 우리가 분발해서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저를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래야겠다. 네. 목표로 삼고 네. 예지를 좀 넘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해보자. 그리고 또 방송은 리얼리티고 과학은 팩트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재미있게 약속해요, 저희. 방송을 해봅시다. 좋아요.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탐험심 혹은 욕망, 그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 전 세계는 왜 지구 밖 달나라 사정에 이토록 목을 매는 걸까? 알면 이득.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다음 무대, 플라이 투 더 문입니다. 네, 함께할 오늘의 이득되는 게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성문 우주로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귀에 좀 탁 꽂히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예진 씨가 소개를 할 때 네. 사람들은 왜 지구 밖에 이 달나라 사정에 목을 매는 걸까? 이 부분이 참 뭔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 이것도 약간 우리 나실 선배랑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진짜 좀 날씨가 미쳤다. 아.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네. 더웠다가 엄청 더웠다가 어마무시하게 더웠다가 계속 그쵸, 더웠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진짜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더웠는데 맞아요. 안 그래도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5도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기온도 나타났잖아요. 뭐 맞습니다. 이상 기후들도 빈번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진짜 지구에 못 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제가 기상 캐스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날씨와 지구의 기후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지난 8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16.82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달 탐사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기온으로 빠졌는데 그쵸, 그쵸. 사실 기후 변화 이렇게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서 이제 푸른 지구가 붉은 지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어떤 임계점이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많은 우주 과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혹시나 지구가 이제 버티다 못해서 멸망을 해버리면 우리가 달로 이주해서 사는 그런 세상도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인류가 달로 이주해서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몇 명 소수로만 가는 건 어떤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이고요. 달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주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좀 유력하게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달의 표면이 아니라 달의 지하 공간을 이용을 하면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성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뜨거운 그 태양광으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밑에서 지하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구를 위한 재생 에너지를 구하러 달에 간다, 달 탐사 나선다. 이거는 뭐 가능한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달에는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헬륨-3라고 하는 자원이 있는데요. 이 헬륨-3를 지구로 만약에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달에 있는 그 헬륨-3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유통망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지구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헬륨3 말고 다른 자원은 없나요? 달에? 다른 자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배터리를 만들거나 어떤 첨단 산업에 항상 쓰이게 되는 그런 히토류들 역시도 달의 매장량이 높게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달에서의 자원을 어떻게 채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굴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먼저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에 대해서 먼저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헬륨3, 히토류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여서 어려운데 좀 친숙한 자원들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아, 네. 가장 친숙한 자원 바로 물이 있습니다. 물. 네,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서는 달에는 물도 없고 되게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해왔는데 2009년도 정도쯤부터 달에 이제 물 존재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달 극지방에 굉장히 그림자로 덮여져 있는 어두운 지역에는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 물을 활용하고 그 물이 있는 곳에 인류가 기지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과 공기만 있으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물이 중요한 게 일단은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꼭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물은 결국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는 연료 전지를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또 산소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또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로켓의 추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에너지 문제, 인류의 거주 문제, 그리고 탐사에 필요한 추진제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달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달을 왜 그렇게 열망하는지 이유가 또 있어요. 좀 작전명 이름이 어렵거든요. DDONG, 수거 작전이에요. DDONG? 이름 하야. DDONG? 아, 네. 제 생각하는 거 발음해주세요. 맞나요? 발음해주세요. 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그 미신이 있기 때문에요. DDONG로 아, 가시죠. DDONG. 네. 네. 그걸 또 수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똥을 수거하기 위해서 달을 가야 한다고요? 네,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아폴로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을 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전에 불필요한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은 버려두고 왔어요. 당연히 인간의 이제 배설물도 더 이상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긴 쓰레기이기 우주 때문에. 비행사분들도 이 분리를 처리는 하셔야 보셔야죠. 되니까요. 그쵸. 그럼 맞습니다. 그게 계속 달에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지금까지 밀봉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시 그것들을 방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그 우주 공간에 노출된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이 배설물에서 미생물이 생존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똥이 아니라 뭐 네. 꿀을 발라놓은 듯한 느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되게 좋은 연구 자료들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효과도 좀 어마어마해질 것 같네요. 아, 네네. 우선은 그 달에 좀 버려진 똥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가서 살아야 될 때도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 두 가지는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주 공간에서의 화장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나실 선배가 물은 건 그 똥의 가치가 얼마냐 그렇죠. 물은 거잖아요. 핵심이죠. 예, 네.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뭐 경제적 가치를 네. 그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왜냐하면 네. 스타트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 똥을 또 자꾸 똥똥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똥을 이제 대표님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 정도 주고 돈을 좀 사고 싶으세요? 저는 그 연구적인 목적도 있지만 되게 상징성이 크다고 봐서요. 달에 버려진 하나밖에 없는 똥이라는 똥이라는 네. 가정하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글쎄요, 못해도 수십억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럼요. 지금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입었던 우주복들도 최근에 뭐 경매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뭐 수십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기만 했는데도. 네, 사람들이 그 우주에 대한 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똥 말고도 다른 소중한 자원들이 있지 네네. 않나요? 그 자원들을 또 약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네. 이것도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무게당 가치로만 환산해도 조 단위의 수조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무궁무진한 자원도 있는 달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왜냐면은 뭐 주인이 사실 없는 곳이잖아요. 영토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니까. 그럼 이럴 때는 먼저 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달에는 그 우주 조약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협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주 선진국이 먼저 가서 먼저 다 깃발에 꽂아놓고 돌아다니면은 그 후발 주자들은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독점할 수 없게끔 영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약속을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최근에 좀 바뀌게 된 것은 15년도 정도부터는 채굴한 자원이나 추출한 자원에 대해서는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법안들이 나왔어요. 자, 1969년 아폴로 11호의 첫 달 착륙으로부터 벌써 50년. 인류는 그 사이 달에 못 간 건가 안 간 건가? 분명한 건 달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 마구른 스페이스 전쟁, 문 서바이벌의 승자는 사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던 우주 강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창어 5호를 통해서 달에서 토양과 암석을 채취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인도 얼마 전에 세 번째 무인 달 탐사 찬드레안 3호를 또 쏘아 올렸잖아요. 역시 인류 최초로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 중인데 아르테미스 계획은 일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과 이제 함께 우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인류의 달 방문 그리고 달을 넘어서 달 너머 이후에 있는 화성이나 그 더 먼 심우주까지 앞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할 이 팀을 모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뿐만 아니라 좀 확장판이네요. 네, 우주를 그렇습니다. 탐험하기 위한. 네, 옛날에 아폴로 미션이 달까지의 인류가 처음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인류가 계속해서 달에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을 넘어서 달을 어떤 전초 기지로서 삼고 그 너머에 있는 화성 같은 다른 행성들까지도 인류가 진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선배가 이제 여러 나라를 얘기하실 때 이 네. 나라 얘기가 왜 안 나오지 저는 했었어요.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우주 강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도 우주 개발을 그 네. 냉전 시대 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달 탐사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그 시작은 앞섰던 국가일 정도로 네. 굉장히 우주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미국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상황이 또 있었잖아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보내서 미국의 자존심을 아주 와장창 깨트렸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우위를 가리자면 어디가 좀 위에 있나요? 지금은 뭐 물론 달 개발 얼마나 많이 쏘느냐 자체를 본다면은 러시아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미션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잘하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이런 협의를 이루어서 여러 국가들이 팀으로서 우주 개발하는 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네.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비단 그냥 러시아 쟤네가 우리보다 빨리 쐈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 같진 않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주 기술이라는 것들은 조금만 다르게 이용하면은 군사 기술로서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어떤 수단이 될까봐 또 약간 패닉에 빠졌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주 공간에 일단 나가게 되면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표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사일이나 위험한 물건들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또 역시나 그것도 전쟁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60년대 냉전 시대에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그런 우주 공간 내에서 무기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없게끔 네. 이것도 역시나 조약으로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주 공간과 무기화 이게 어느 정도는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도 우주 기술이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항상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언제 또 발사체를 쐈다, 뭐 미사일을 그렇죠. 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위성을 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군사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면은 사실은 군사용으로도 쓰기 어렵고 민간에서도 쓰기 어려운 수준의 아직까지는 해상도가 매우 낮은 수준의 이미지만 확보가 되고 있고요. 발사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여러 차례 쏘고 있지만 완벽하게 검증되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다 갖추고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되었든 어떤 다른 나라가 되었든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딱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미사일 기술 확보에 그런 문제도 엮여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우주 개발이라는 좀 더 평화적인 목적을 내비치면서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러시아 방문했을 때 우주기지를 방문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서 쏘느냐 아니면 핵탄두를 실어서 쏘느냐 이런 문제도 나중에 이렇게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제가 좋아하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네. 이 발사체, 로켓은 완벽했다. 그러나 엉뚱한 행성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발사체,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주로 발사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운송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악용해서 다시 조금 바꿔서 지구로 떨어뜨리는 그런 미사일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렇게 우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달 위에 어떤 나라의 국기가 좀 펄럭일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좀 꽂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상상만 듭니다. 해도 웅장해지네요. 맞아요. 닐 암스트롱은 세상을 떠났지만 달에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현재 진행형.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넘어 민간 기업과 일부 억만장자들을 중심으로 시도 중인 우주 여행. 문제는 이제 돈이 아니라 안정성. 우주에 가는 거 안전한 거 맞나요? 네, 본격적으로 우주에 착륙하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좀 깨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영상이 공개됐는데 네.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네.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달에서, 네. 달에서 맞아요. 움직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깡충깡충 맞아요. 제 발로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네, 또 뛰다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랬던 이유가 일단은 당시에 만들었던 그 우주복, 이 옷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한두 겹짜리가 아니고요. 열 몇 겹 이런 두꺼운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우주복 보면 우리가 되게 뚱뚱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빈 공간이 아니라 다 안에 공간이 채워져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겹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의 굽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닐 암스트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네. 사람이에요, 이게 혹시? 그 가장 우리가 달 탐사에서 유명한 사진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그 딱 되게 멋있게 혼자서 독사진으로 나와 있는 네, 그 달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고요.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그래요? 함께 달에 착륙했던 다른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진에 이 우주 비행사의 헬멧에 조그맣게 반사가 되어서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같이 가긴 한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속에 등장은 하셨네요. 네, 등장은 했는데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걸 찍어준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오. 지금처럼 저희가 입을 일상복을 입고 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일상복을 어떻게 입고 될까요? 나가면은 우선은 숨을 못 쉬어서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은 저희가 이제 얼어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극심하게 오고 가고 하는데요. 태양을 빛을 받는 쪽은 이제 100도 이상
또 태양빛을 못 받는 그림자가 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은 또 영하 120도 정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복이 없이 우주 공간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점은 이제 그 우주 공간이 굉장히 저기압, 진공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노출되게 되면은 피부 내에 있는 혈액이 끓어서 기포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복은 안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걸로. 그리고 이런 우주복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주 공간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파티클이라고 하는 입자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건데요.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이런 또 우주 쏘아 올린 네. 위성들도 이제 쓸모가 없게 돼버리면 그것도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주 공간에 지금 발사가 된 인공위성들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 유용한 자원인데 이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거나 뭔가 충돌로 인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주 공간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주 궤도 상에 점점 더 쓰레기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우주 쓰레기가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우주 물체가 임무가 끝나고 나면은 5년 이내에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를 해요? 네, 이런 폐기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추진을 통해서 다시 지구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대체 달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어릴 적 공상과학 보면 가장 좀 대표적으로 나왔던 예시가 우주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거 충분히 좀 현실 가능한 얘기지 않을까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달은 움직이잖아요. 지구를 두고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예,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죠? 저는 상상이 안 불가능할 되는데. 것 같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고 봐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네. 이유는요. 일단은 한 고도 36,000km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정지궤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위에 정지궤도에 지금 위성이 떠 있다면은 계속 우리나라 위에서 지구와 함께 돌면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지궤도에다가 먼저 올려놓고 지구로 어떤 사다리나 레일을 내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런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소재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직경이 한 12,00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36,000km니까 지구를 두세 개 정도를 놔야 되는 길이에 해당하는 레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지금 철도에 있는 걸 다 연결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먼 훗날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먼 우주까지 이어줄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철로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그 우주 공간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 힘을 버틸 수가 없게 되고요. 뭔가 새로운 신소재들을 통해서 우주 엘리베이터들이 나오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아마 그렇게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네. 얼마면 저희가 달 탐사를 좀 가고 달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뭐 지금 우리 월급으로는 당연히 택도 없겠죠? 아니 근데 의외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월급으로요? 이 월급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희망을 주세요, 저희. 네, 제가 희망적인 얘기와 이제 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둘 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달까지는 좀 어렵지만 우주 여행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주 공간 100km 정도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1인당 한 6억 원 정도 가량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 되겠네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없는 월급이네요. 그리고 한 20만 년 모아도 가능해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풍선을 이용해서 우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여행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커다란 풍선이요? 네, 풍선에 저희 인생을 지금 걸러내는 네, 누가 터뜨리면 오히려- 어떡해. 오히려 발사체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거대한 헬륨 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 쉽게 생각해서 열기구 같은 개념입니다. 열기구처럼 커다란 그런 풍선을 이용해서 고도 한 40km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4분의 여전히 1 토막으로 비쌉니다. 줄긴 했네요. 그 네. 정도면 저희가 어떻게 좀 바짝 모아가지고 바짝 모아서. 네. 평생 우주 여행을 걸어서 위해서. 한 번쯤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꿈꿔볼 듭니다. 만하네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우주를 나가고 싶다. 이렇게 네. 40km, 100km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우주 정거장이 있는 곳에 내가 탐험을 가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은 한 670억 원 정도를 내시면은 아,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타고 우주 정거장에서 한 15일 정도, 2주 정도가량 머무를 수 있는 670억 경험을 할 수 원. 있습니다. 네. 언젠가 죽기 전에는 한번 뭐 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네. 그런 네. 마음입니다. 이제 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앞서서 두 개가 희망적인 이야기였고요. 덜 돈이 좀 덜 건강한 비싼. 네, 우주 정거장 가는 게 너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열풍선이 이제 희망적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나마 희망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평생 모아서 한 번쯤 저희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네. 민간에서 이런 우주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계약서를 좀 쓰고 가주시죠. 왜냐면 우리 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인공위성을 이제 조만간 발사할 계획을 지금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오. 원하신다면 세 분의 이름이라도 저희가 옆에 새겨가지고 네. 함께 쏠 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그런 기회라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거 구두 계약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 방송으로 남는 거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달 탐사와 관련된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좀 나눠봤는데 오늘 저희와 첫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우주 개발이 더 이상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단기간 내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달 개발 그리고 우주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50년 전에 처음으로 우주에 갔던 한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더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구 너머의 지식과 탐험, 정착과 자원 개발에 대한 선택지 말입니다. 네, 알면 이득 첫 방송 인류의 다음 무대 플라이 투 더 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대표님. 약속해. 써놓고 가시죠. 네. 저희 이름이라도 새겨진다는 게. 꼭 기억해 주시고.